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국내 농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KBL 안양 KGC 대 전주 KCC 경기입니다. 안양 KGC는 지난 고양 오리온전에서 96대 84로 승리하며 4연승 중인 상황인데 지난 시즌 우승팀다운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펠맨이 개막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2라운드 들어 다시 보여주고 있고 오세근은 멀로와 하이로우 게임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인 볼핸들러로 10경기 이상을 책임지며 경험을 쌓은 변준영이 안정감까지 갖춘 선수로 성장 중이고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성곤의 존재도 든든한 모습입니다. 전주 KCC는 지난 주말 1승 1패를 기록하였는데 가스공사전 패배가 아쉽긴 하지만 서울 삼성 상대로는 64대 71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직 100%의 몸 상태는 아니지만 복귀한 정창영이 스몰 라인업을 이끌고 있고 전준범도 외곽포를 가동 중인 상황입니다. 라거나와 이정현 등을 지탱하는 롤플레이어들의 경기력도 점차 안정을 찾고 있으며 유현준의 불안한 수비를 커버하는 박재현의 수비력도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안양 KGC는 8승 5패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는데 고양 오리온과 울산 모비스, 서울 SK를 나란히 격파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안양 KGC입니다. 안양 KGC는 시즌이 계속될수록 선수들의 컨디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중인데 지난 경기 스펠맨이 30득점 9리바운드로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오색은 16득점 5리바운드, 변준영 18득점 11어시스트 등 주전 라인업에서의 생산력이 절정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전성현의 출전 시간이 19분으로 적었지만 문성곤, 함준우 등 포워드진을 주로 활용하면서 고양 오리온의 포워드 라인을 상대하였는데 확실히 강력한 수비 라인을 통해 다수의 스틸을 얻어냈고 파생되는 공격으로 이득을 본 안양 KGC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전주 KCC는 지난 서울 삼성전에서 승리하며 2연패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라거나가 21득점 13리바운드로 활약하였고 김지환과 김상규가 두 자릿수 득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정현과 김지환의 야투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외곽 성공률은 25%에 불과했기에 오펜스보다는 디펜스를 통해 승기를 잡은 전주 KCC였다고 보여집니다. 연패에서 탈출한 전주 KCC이지만 여전히 득점력은 80점대 아래로 아쉬움이 많은 상황인데 이정현과 김지환의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가드진의 득점력이 올라와야 하지만 기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센터와 포워진이 강력한 안양 KGC 상대로는 라거나와 김상규 또한 힘쓰기엔 무리가 있는 경기로 보여 결국 외곽슛이 살아나야 하는 전주 KCC인데 최근 3점슛 성공률이 30%대 이하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늘 경기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주 KCC는 스몰 라인업을 즐겨 쓰는 팀이기에 KGC가 전혀 고전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오세근과 스펠맨을 중심으로 골밑도 상당히 단단하며 문성곤과 안영준이 지원해주고 있는 포워드 라인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력 우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주 KCC는 라거나와 이정현, 김지환의 의존도가 높고 포워드진이 약점인 만큼 내외곽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전 싸움에서 안양 KGC의 스펠맨을 막아낼 만한 선수가 없고 외곽이 침묵하고 있는 전주 KCC라면 오늘 경기도 안양 KGC가 무난히 승리를 가져가며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안양 KGC 일반승 혹은 마인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형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WKBL 하나원큐 대 우리은행 경기입니다. 하나원큐는 직전 신한은행전에서 64대 86으로 대패하며 지난 BNK섬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지현은 모든 경기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양인영도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이지만 보아라를 비롯한 스윙맨의 지원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지우에게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경기력 기복이 큰 어린 선수고 이정현과 이하은 등 빅맨들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삼성생명 경기에서 76대 73으로 패하였는데 개막 후 6경기 동안 3패를 당하며 그들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시즌 초반 당한 부상 여파로 특유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은 아직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모습이며 김진희의 개선되지 않는 야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도 박혜진과 김소니아만으로도
모든 팀들과 접전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며 최희샘도 서서히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하나원큐는 직전 신한은행과의 경기에서 현저한 리바운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패하였습니다. 역시나 양인영 혼자 골밑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신지현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현 그리고 양인영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스코어러가 없는 하나원큐이며 신지현이 직전 경기에서 38분을 뛰는 등 거의 풀타임을 플레이하였는데 체력적인 문제를 서서히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슛난조 역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오늘 경기 또한 신지현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경기가 될 것이며 양인영이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거의 혼자 잡아내야 하는 상황이기에 포워드진이 좋은 우리은행에게 다시 한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은행 역시 박지현이 부진한 모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박혜진도 직전 삼성전에서 수비에게 꽁꽁 막히게 되어 패배하게 되었는데 시종일관 끌려가는 경기를 하였으며 김소니아는 1쿼터에서 일찌감치 파울 3개를 기록하여 경기 내내 정상적인 수비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직력에 의한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면서 장기인 수비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경기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하나원큐를 상대로 분명 분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은행이 최근 2연패 중이지만 오늘 지면 3연패이기에 정신무장이 단단히 된 상황에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하나원큐에 밀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비에 강점이 있는 우리은행이 공격력까지 같이 무섭게 터지면 하나원큐는 다급하게 따라가는 데만 급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빠른 공격도 보여주는 우리은행 특성상 하나원큐의 수비력이라면 많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하나원큐도 신지현의 경기 운영이 안정적이며 양인영이 골밑에서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은행 상대로도 빠른 플레이를 가져간다면 득점 생산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판 콜이 소프트하여 파울 콜이 많이 나오는 최근 흐름이기에 하나원큐가 후반전의 체력적인 부담만 이겨낸다면 오늘 4쿼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이번 경기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국내 농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